오늘 이제 금요일이고요. 오늘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소액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분들이 이제 연락도 오고 하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는 어, 500만 원이 있다면 경매가 가능할까? 500만 원.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500만 원으로 경매가 가능하다. 500만 원으로 경매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경매 사건을 실제로 찾아보면 되죠. 여기 이제 여기 탱크 옥션인데 종합 검색을 가셔서 지금 경매 검색을 하면은 17,000건 정도 나오죠. 거의 18,000건 정도. 그럼 여기서 한번 그 감정 가격을 한 1,000만 원 아래로 해볼게요. 감정 가격으로. 그럼 이제 유찰되고 이런 게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럼 만 거의 8,000건에서 지금 한 756건 정도 나오죠. 네.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지방 쪽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토지 쪽이 많죠. 예. 그럼 여기서 제 생각엔 조금은 더 경쟁력 있는 걸 하려면 어떤 게 나을까? 거기서도 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 여기서도 326건이죠. 그러면은 지금 특히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방 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다들 그러죠. 뭐 수도권만 해야 된다. 물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올리는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 수도권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도 먹을 게 충분히 있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대지 같은 거를 그냥 조사해 볼게요. 지금 340만 원인데 뭐 미납도 하고 지금 160만 원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지분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이런 지분 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가족 소유로 있거나 어떤 특정한 누가 봐도 아는 사람들끼리 좀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은 한 분이 이 지분권자 중에 한 분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아서 당연히 시세 조사는 해야겠죠. 예를 들어 이거 시세가 4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공유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시세가 400인데 나는 200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공유자한테 300만 원에 팔아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예, 시세가 400이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네, 당연히 팔리겠죠. 그래서 저한테 500만 원이 있다면은 저라면은 지방의 지분 물건을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세 조사하는 게 조금은 힘들겠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힘드니까 하는 거라고. 예. 지금 이 아래만 보더라도 326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했다 칠게요. 지금 보증금 36만 원, 360만 원. 그럼 예를 들어 최악으로 내가 입찰을 했어요. 360만 원에. 근데 시세가 400이에요. 근데 죽어도 안 팔려. 그래가지고 그냥 370에 팔거나 360에 팔았어요. 나한테 손해 되는 게 있어요. 금전적으로.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뭐 그러면 안 되지만은 조사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보증금 얼마죠? 36만 원이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도 36만 원이 없다고 내 인생에 큰일까지 나진 않죠. 네. 36만 원도 아까운 돈이죠. 네, 아까운 돈인 건 팩트인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소액으로 하라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실제로 손해액이 크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런 것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세가 400인 거를 200에 샀어요. 300에 사면 팔리죠. 그럼 시세 차이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판금액 300, 그 다음에 낙찰 금액 200. 그러면 이런 거를 매달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요? 괜찮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생이라서 학원비가 많이 든다. 100만 원이면은
영어 수학을 더 좋은 데를 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외식을 조금 몇 번 더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막말로 조금은 더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좋은 재료로. 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다들 경매 한번 하면은 시세보다 몇 천만 원 더 싸게 받아서 뭐 매도를 해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씩을 벌려고 하죠. 그럼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한 달에 본인이 버는 금액이 얼마길래 그렇게 벌써부터 큰 욕심을 부리고 하냐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할 말이 없어요. 대부분 다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고, 사업을 아무리 잘 하시는 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한 달에 3천 이상 버시는 분이 저는 본 적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중적이에요. 비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실제로 500만 원밖에 없으면 경매에서 필터링을 해서 감정가 1000만 원 아래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자동차 이런 거 빼고 지분 물건으로만 그냥 봐보셔도 326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돈 될 물건이 없을까요? 네.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 실력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시세 조사가 당연히 어렵겠죠. 지방이니까. 근데 어려우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의 다 토지가 많아요. 지분 경매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지 공부도 조금은 해야겠죠. 토지 공부를 아예 안 해서는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뭘까요? 소액으로, 네, 무조건 소액으로 시도를 해보세요. 네,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맥락이 거의 똑같아요. 맥락이 거의 똑같아요. 맥락이.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행동부터 하세요. 이렇게 지분 경매라도 조그맣게 해서 뭐 이런 것도 624만 원인데 실제로 8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750만 원에 팔아도 팔려요. 700만 원에 팔고. 예. 그래도 한 달, 이거 하나에서 100만 원 벌면은 그 성취감은 아무도 정말 모를 정도로 나 자신이 알거든요.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난감한 상황들이 많죠.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소액으로 해서 내가 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봐야 이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세요. 예. 그러니까 모르시겠으면은 경험자한테 가서 배우세요. 예. 저 말고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배워서 피드백도 받고, 예. 그리고 자신감을 먼저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